어법 문제 있잖아요. 대치동에 제가 한 번씩 그 내신 문제를 본의 아니게 입수를 당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억한 마음에 저한테까지 보내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학교와 그 부모님 아이하고의 어떤 그건데 제가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답이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지점에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어법 문제가 와우! 어법 문제 자체가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하나 싶은데 아마 아직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지금 어법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안에서는 좀 혹독하게 지금 풀려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정도로 한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한 내신 같은 거를 보고 나면은 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중학교 2, 3학년에 나오는 내신 문제를 풀고 나면은 약간은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문법입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시험은 굉장히 불균형한 난이도 분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나 어휘 수준이 굉장히 쉬워요. 중학교 내신은. 그런데 문법의 수준은 난리가 날 정도로 어려워요. 약간은 원어민 기준으로 보면은 원어민들은 이 중학교 이 교과서에 나오는 텍스트를 보면은 아 이거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읽을 만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원어민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법 문제를 보면은 답을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잔뜩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치동 근방의 내신 문제를 보면은 문법 문제 비중이 한 30%가 나오는데 이게 다 킬러 문제예요. 상수가. 맞네요. 30% 상당히 많은가요? 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를 가장 무게를 두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이 문법이 어려우니까 마치 문법이 영어의 거의 주에 해당하는 것인 양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난 문법을 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입시 영어는 힘들구나 해서 문법 이런 식으로 문법에 환장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 트렌드, 이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문법 중심의 학원들이에요.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가 다 중학교 중심으로 컸던 데는 다 문법 중심이에요. 그 학습 비중은 문법이 제일 늘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또 똑똑하니까 한국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연습을 좀 하면은 네, 이게 또 잘해요. 귀신 같아져요. 이 실은 중학교 내신 콘텐츠에 한한 문법 문제만큼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쇼크를 받죠. 뭐야! 아니 이 지문을 언제 다 읽어? 이거를 이 빠른 시간에 다 읽으라고? 그리고 정확히 예. 또 정확히 읽어야 되네? 그 단어 이거 뭐야? 독일어 아니야 이거? 그런 단어들이 있죠. 예. 뭐야 이거? 발음도 모르겠네? 이게 정보 비대칭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게 이게 비대칭인 게 자,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세력들이 뭐냐? 중학교 때는 문법만 학교에서 어렵게 낸다는 거 알아요. 학원들에서. 그니까 문법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것만 집중 훈련해서 평소에도 이것만 거의 붙들고 있어요. 많은 비중으로. 그니까 내신이 잘 나와요. 근데 이 학생들이 거기서 배워서 고등학교 가면 다 작살이 나요. 왜냐? 고등학교 시험은 문법 중심이 아니에요. 독해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인데 수능도 그렇잖아요. 문법 문제 몇 개 나옵니까? 1개. 그렇죠. 그래서 독해 중심이에요. 수능도. 근데 중학교 중심의 학원들은 문법 환장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환장은 노릇이 된다. 이거죠. 그 점수를 얻은 만큼 네. 고등학교 가서 고생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하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에도 그렇게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넓게 보면은 멀리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메시지를 멀리까지 안 보시고 당장의 내신 점수에만 급급하신 분들 당장에 내신 봤는데 우리 애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신 봤더니 뭐야 60점? 60점 이하? 이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법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 되면 그만큼의 충격을 받으시고 다시 좌절. 근데 그때 가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읽기 중심으로 하면은 이건 늦은 감이 있어요. 원기가 그때는 싫어하는 거 이게 안 되겠네요. 예. 그니까 이런 게 바로 정보 비대칭이다. 우리가 공부를 설계할 때에는 진짜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우리 눈앞에 나오는 현상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이외의 것들을 널리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습 방향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이 공포감 조장 세력들이 엄청 많다. 이것이 바로 정보 비대칭. 부숴야 돼요. 지금도 사실 좀 공포스러웠는데 어쨌든 뭐 저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 것 같은 게 왜냐면 그 문제들을 봤잖아요. 저는 문제를 보면서 헐
이거는 다 그냥 내신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문법을 문법 공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정작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지문이 얼마나 길이가 많고 어렵습니까?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막 이만한 데서 놀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요만한 데서 이렇게 어법잔치를 하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맥, 긴 호흡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서 약간 원어민 같은 촉으로 쓱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 했던 문제풀이 같은 걸 좀 이제 선택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아까 그 트레이닝 안 애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막 핀포인트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잘할지 몰라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암울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고등학교도 사실 섞어서 좀 이렇게 해주시긴 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내용 넘어가가지고 고등학교는 지금 그러면 독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독해 중심으로 과연 여기서는 어떠한 티칭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또 궁금합니다. 고등학교를 보면 일단 여기 대치동 금방학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읽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읽는 속도가 정말 빨라야 돼요. 그러면서 정확해야 돼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능은 8쪽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방학교들 대치동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군지 상당수가 이런데 내신 문제가 12쪽이에요. 12쪽인데 예, 꽉 차요. 꽉꽉 채워서 12쪽인데 지문을 그럼 그거 괜찮지 않나요? 시험 범위 줬으니까 그거 다 익숙한 지문들이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익숙한 거 고르면 되겠네. 아니에요. 왜냐? 지문 다 바꿔놔요. 해놓고 뭐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막 있어요. 보기가 엄청 길고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영어를 빠르게 읽고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도저히 안 돼요. 수능도 어렵죠. 수능은 진짜 어렵지만 고등학교 입학해서 그때 충격 받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3년 준비해서 보면은 잘 볼 수 있어요. 내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좌절감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문법 환장 파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진짜 다 거기 가서 이제 무너지고 이러니까 슬퍼져요. 당장에 성적이 안 나오는데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이 내신의 평균 점수 자체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학교에서 내신 중학교 평균이 뭐 한 7, 80점대가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되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20점 하셔야 돼요. 와, 마이너스. 예. 그래서 뭐 진짜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 근방의 학교들인데 전교생 평균이 30점대 나오고 이래요. 3, 40점대도 많이 나와요. 영어가요? 3, 40점이요? 근데 그런 학교들에서 40%가 그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이에요.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영어 내신 평균이 30점대, 40점대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틀리냐? 빠르고 정확하게 못 읽어서 틀리는 게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소수령도 엄청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틀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짚어가면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쓸 수가 없고 그냥 보면 바로 다 써야 돼요. 쫙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말 그대로 실은 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좌절감에 빠져서 내신은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요새 전사고, 전국 단위 사사고 이런 데나 외고 이런 데 문제를 보면은 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뭐 하나고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고는 내신 문제에서 에세이 쓰기가 나와요. 중간고사인데 150 내지 100단어로 에세이를 쓰는 게 이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수행평가가 아니라 중간고사 이게 나와요. 충격적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평소에 쓰는 능력이 없던 학생은 시험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못 써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고 이런 데는 교재가 100% 다 원서예요. 교과서가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거 그 원문 같은 거 따라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일단은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내신도 안 되고 수행평가도 다 무너져요. 수행평가도 쓰기 비중이 크고 실은 상당수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는 말하기도 좀 돼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준비를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단계적으로 청사진을 갖고서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되면은 다 내신은 버리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충격과 공포 그런 거로 요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홍콩TV는 또 이 따뜻함이 또 있거든요.
그래도 원장님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이걸 지금 보고 계실 분들한테 이 논서 수령이 결국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평가에 있어서는 트렌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2028 때 수능도 그렇고 다시 그쪽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이 올라갈 건데 우리 아이들 초등 때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습관이나 어떤 걸 좀 하는 게 좋을지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거는 관계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할 거 있으면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극을 이제 줄여야죠. 책이랑 친해져야 돼요.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할 거 저는 봅니다. 일단 책을 안 읽어놓으면은 처음부터 벽돌이 안 쌓여지니까 벽돌을 쌓으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현대사회에 자극이 너무 많아요. 쇼츠 네. 안 되겠어. 한번 빠지면은 30분이 홀딱 날아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습관이 들게 되면은 그거가 아니라 좀 천천히 여유롭고 그런 활동들에 자극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손에 안 붙죠. 그러니까 자극을 줄여주려면은 뭐 집에 보면은 책을 좀 많이 갖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V도 좀 없을까요? TV는 없는 게 좋죠. 그래서 TV라든가 아이들 그 핸드폰 사용이라든가 패드 사용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자극성이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심심하면 책을 읽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습관이 들게 되면 책도 좀 재미가 있구나.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이제 좀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림책 시작하고 좀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만들어진 재밌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원서, 챕터북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냥 딱 시키면은 다음날 도착하고 그럽니다. 일단 제가 경험을 들어보면은 글을 많이 읽었다는 애들은 집에 책이 1000권, 10,000권, 20,000권씩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벽이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다 읽진 않지만 아이가 받는 거는 사람 사는데 책이 필요하구나. 책과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책 읽으시고 아버님도 계실 때는 좀 책을 읽는 것을 좀 보여주고 뭐 이런 걸 하면은 아이가 책을 좀 많이 읽겠죠. 어렸을 때. 그러면 1단계가 좀 완성이 된다고 봐요. 자극을 줄이고 책이라는 것이 좀 환경에 있다. 그게 1단계네요. 둘러싸여가지고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놓는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요 이제 습관이 잡히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책을 읽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나 어렸을 때 이런 습관을 가졌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글을 읽고 뭐 문제집이 됐던 원서가 됐던 읽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기초가 마련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는 또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한 면이 많죠. 학원이나 뭐 영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일정 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책 읽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사실 사춘기 넘어가서부터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해주기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뭐 대변인을 구해와서 대신 뭔가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인 것 같아요. 이게 애를 자극,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요즘 너무 재밌는 게 와이파이만 잡히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인 것 같으니까 자극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더 책에 대한 기회, 노출을 좀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뭐 그래서 학원에서도 아까 최대한 많이 원서라든지 좀 긴 호흡의 글을 끝까지 강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더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 이제 1차전 정도로 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방문을 해도 되죠, 그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들은 꼭 필기를 잘 하셨다가 각 가정에 잘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호복! 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